자, 실무수행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에게 해당하는 실무수행평가 이제 문제고요. 이 실무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점이 조금 그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뭐 1점, 2점, 1점, 1점, 뭐 2점, 1점, 1점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별로 크진 않습니다. 한 문제 자체가. 근데 이게 좀 쌓이면 조금 타깃치가 좀 커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 1, 2, 3번 요게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조회를 하는 이제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 1번에 있는 이제 3문제, 문제 2번에 4문제, 문제 3번에 있는 2문제 플러스 알파 요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21번 난에 보시면은요, 경비등 송금명세서 조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공기등 송금명세서 우리 문제 1-1번에 입력했던 문제입니다. 자, 경비등 송금명세서 결산 재무제표 1에 있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경비등 송금명세서에 이제 해당하는 국민은행의 은행 코드번호 CD를 입력을 하랍니다. 자, 은행 코드번호에 있는 CD는 여기에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하나은행 이제 코드명 CD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은 081 요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81 넣으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숫자 그대로 081 요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 자, 보도록 합시다. 바드러움 현황 조회입니다. 자, 바드러움 현황에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사분기에 해당하는 배서양도한 바드러움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 1사분기 이제 그 배서양도한 이제 거니까 어음조회 자, 클릭해줍니다. 배서양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문제 1-2번인가 1-3번에 있었죠. 배서양도에 있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일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31일로 해준다고요. 거래처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서양도를 했는 게 뭐냐면은 유니전자하고 세정물산 건데 세정물산이 아까 우리가 그때 일반전표에 입력했는 문제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배서양도에 있는 금액의 원금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다, 분할 배서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배서를 할 때는 그 전액으로 배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금액만 배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분할 배서 금액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원금 보는 게 아니고 분할 배서 금액이요. 이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금액 밑에 보시면은 175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은 175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24번, 25번에 대한 부분은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자, 조회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말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우리 국민은행 친 거 내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자로 해주시거나 1월 1일자로 해주시거나. 그래서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98001 이렇게 입력했는데요. 국민은행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잔액은 얼마냐면은요 3,532만 5천원이 이제 잔액이 되겠고요. 일단 먼저 쓰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잔액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잔액을 입력을 했으면은 어디 쪽에 입력을 한 내용이 있냐 한번 보는 겁니다. 저도 다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중에서 어딘가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232만 5천원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근데 금액이 다르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이 다르게 뜨는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금액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 입력을 했거나 입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클 거예요. 거래처를 보통예금에 넣어야 되는데 입력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잔액은 3,5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자, 롯데카드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롯데카드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우리가 이제 입력했던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카드의 잔액이 얼마냐면은 지금 3월 말 보통예금 잔액 아니다. 4월 말이죠. 4월 말. 그래서 기간은 4월 말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은 얼마냐면은 1,463만원 정답이 되고요.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4월 16일자 우리가 입력을 했던 이제 문제 2-1번에 해당하는 전자손익계산서 요걸 입력을 해야지 잔액이 올바르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액 얼마냐면은 1,463만원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처 원장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6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토전자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토전자의 잔액은요 231만원입니다. 1차입니다. 1차고요. 그 다음에 기남전자 4004입니다. 기남전자 잔액이 다르죠. 3300이 아닙니다. 16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에 1650이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3번 4005 하이전자입니다. 440만원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820 전자마트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맞지 않은 거는 기남전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중에서도 우리가 입력했는 이제 외상매출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확히 입력하시면은 2번이 답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6번, 27번, 28번은요 1월계표에서 조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월계표.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1, 4분기에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리후생비 제조 얼마냐 찾는 겁니다. 제조예요. 복리후생비 제조. 그렇기 때문에 제조 경비에 자 복리후생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총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95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돼요. 제조예요. 제조. 판간 아니에요. 복리후생비. 제조의 복리후생비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판관비 수수료 비용을 찾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4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내가 수수료 비용을 입력했다는 거에 자체가 어떤 문제인지 솔직히 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용역수수료 지급했다는 걸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에서 9월에 발생한 제품 매출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제품 매출은 저기 매출에 찾으면 돼요. 여기 매출에 제품 매출이 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353, 763, 256입니다. 요 제품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문제 2-1번하고 2-2번에 입력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매출 금액 얼마냐면은 3, 5, 3, 7, 6, 3, 2, 5, 1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데 이제 여기 왜 정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했을 때 잘못 입력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 우리가 이중 발행을 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 발행에서 이제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했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29번 30번 문제는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12월이고요 단기라고 하면은 12월 달입니다. 무조건 단기라고 하면은 12월 달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죠. 그래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여기 찾으시면 돼요. 669만 8천원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접대비 입력하는 난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문제 2-4번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접대비를 정확히 입력하면은 669만 8천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이제 찾는 거죠. 이자 수익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정기예금 입력했던 180만원짜리, 그 다음에 5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잔액은 얼마냐면은 342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2번부터 31번부터 35번까지는요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조회를 하고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자 한번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에 있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잔액 여기 찾으셨죠? 자, 얼마냐면은 164,868,0001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잔액은 164,868,000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 차량운반구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2-4원에 해당하는 이제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입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유동 자산 차량 운반구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7,970만원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970만원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입력해주면 안 돼요. 잠시만,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이 금액이 정답이 돼요. 이 장부 금액.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희 온세무회계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하다 보면은 장부 금액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금액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안 빼고 적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한 거고, 얼마냐면은 6,07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33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인가? 자, 유동부채가 아니고 비유동부채 있죠. 유동부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냐면은 7,880만원입니다. 우리가 문제 3-2번에 입력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금액은 7,88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회를 하다 보시면은 이제 항아리 신주단지에 이제 추가로 이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4번에 보시면은 기말 원재료 잔액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잔액은 얼마냐면은, 자, 원재료, 자, 한번 조회해봅니다. 이럴 때 컨트롤 F를 이용을 하세요. 얼마냐면은 5천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5천만원 정답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3-2번에 입력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기말 이렇게 입력했는 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월 이익잉여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은 586-363-1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이거 금액이 다른데요?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앞에 부분에서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우연의 일치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전체 이제 70점 만점 중에 23점에 해당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 4번에 해당하는 이제 원천 재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